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실 내용은 이제 엉덩방아 이후에 없어지지 않는 엉덩이 통증을 갖고 있는 환자분의 경우 어떻게 치료를 접근해야 될까, 무엇을 알아야 조금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해서 준비했습니다. 생각해 볼 점은 이제 부제로 제가 지은 것처럼 대둔근 트리거 포인트를 살펴보기라고 정했는데요. 역시 이 엉덩방아를 찌게 된 히스토리와 또 대둔근의 트리거 포인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환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통증이 제대로 잘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에서처럼 대둔근 트리거 포인트 1, 2, 3번이 이제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나와 있죠. 1번, 2번, 3번은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매겨진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 1번과 2번을 우리가 많이 촉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금 엉덩방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트리거 포인트는 트리거 포인트 넘버 2번입니다. 좌골결절 약간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타가 났네요. 대둔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죠. 이상근에서는 저 위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 2번에서 이제 발생하는 통증은 특히 이제 심부 엉덩이 근육의 통증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괄호로 묶어놓은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상근 증후군과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대둔근 트리거 포인트를 해결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엉덩방아를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환자분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이게 만성화되면서 통증이 어떨 때는 좀 의자에 앉아 있을 만한데 어떨 때는 또 다시 통증이 심해서 의자에 앉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무엇이든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엉덩방아를 찧었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꼭 물어봐야 할 점은요, 엉덩방아를 찐 후에 처음에 허리를 숙이기만 해도 엉덩이가 아팠는지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대둔근의 트리거 포인트는 포워드 밴딩 포스처에서도 통증이 나옵니다. 엉덩이에 버터 페인이 나오기 때문에 허리를 숙일 때는 엉덩이가 안 아팠는데 차츰 시간이 갈수록 의자에 앉기 어려워졌다라고 하면 대둔근 트리거 포인트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서 영역을 좀 잡아야겠죠. 그러나 처음에 허리를 숙이기만 해도 엉덩이가 아팠는데 이제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 숙일 때 통증은 줄어들고 직접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체중이 실리면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트리거 포인트 2번, 대둔근 트리거 포인트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과요, 트리거 포인트 2번이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골반 접근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골반 접근을 먼저 생각하고 보는 것보다도 대둔근 트리거 포인트 2번을 먼저 해결해 보고 나서 변화가 없으면 골반 접근을 살펴보는 것도 어떨 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둔근 트리거 포인트 2번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대로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수가 없게 되죠. 한쪽에 이제 체중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QL 머슬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겠죠. 쿼드라투스 룸보름에 곽인장이 이제 발생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쿼드라투스 룸보름의 트리거 포인트들이 이제 표층과 심층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엉덩이가 아팠다가 2차적으로 이제 QL 머슬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트리거 포인트 2번에 해당하는 통증 부위가 아니고 이제 앞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표층부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엉덩방아를 찌면서 신경근에 영향을 준 것과 같은 시간을 흐르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트리거 포인트 2번이 계속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QL 머슬뿐만 아니라 백 익스텐더에도 곽인장을 유발을 시키겠죠. 특히 TL 정션의 움직임 또한 소실되게 됩니다. TL 정션에 당연히 이제 움직임이 줄어들고 소실이 되게 되면 당연히 호흡에 영향이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한 연쇄적인 흐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업무나 학습에 집중하기 힘들게 되죠. 실제로 엉덩방아를 찐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러 병원을 전전긍긍했던 환자분이 계세요. 뭐 통증 주사도 맞아보고 신경 주사도 맞아보고 했는데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됐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통증 주사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건 결국 뭐냐면 트리거 포인트에 제대로 이제 놔지지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 환자 치료하는데 딱 3달 걸렸습니다. 트리거 포인트 집중적으로 치료하고요. 또 트리거 포인트 2번 뿐만 아니고 사실 대둔근 트리거 포인트 2번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QL 머슬이나 또 TL 정션 부위, 또 이렉터 백 익스텐서의 곽인장으로 생기는 호흡과 관련된 부분, 이 환자분은 엉덩방아를 딱 찌고 나서부터 한숨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발생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요, 연쇄적으로 이제 발생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호흡 운동 위주로 치료를 해드렸고, 이제 얼마 전에 졸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이제 이거를 착각해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히스토리를 들어보고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고 또 이것이 계속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를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버터페인 양상이 비슷하긴 해요. 근데 엄연히 차이가 있다, 증상의 차이가 있다. 그건 뭐냐면 이상근 증후군은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과 쉽게 혼동이 됩니다. 디스크 증상과 쉽게 혼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디스크 증상은 급성으로 오는 통증이 결코 아닙니다. 만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엉덩방아를 찧었던 결과로 생긴 건지 아니면 만성적으로 서서히 그 버터페인이 생긴 건지를 문진만 잘 해보면 구분할 수가 어느 정도는 있겠죠. 네. 근데 이거를 엉덩방아 찐 환자인데 이상근 증후군으로 그냥 바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계속 여기를 팔꿈치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맨 윗줄에 보는 것처럼 스트레인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피리포미스의 트리거 포인트를 더 액티베이트 시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먼 통증이 더 생기겠죠. 네, 그래서 엉덩방아 찧었던 결과로 이상근에도 물론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상근 증후군으로 그냥 결론을 내려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기를 팔꿈치로 엄청 비벼대 가지고 환자분이 절뚝절뚝 거리시면서 좀 사이드가 났던 그런 경우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환자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다른 부위, 이제 어깨, 허리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오고 계신데, 한동안 엉덩이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어요. 다른 병원에서 팔꿈치로 막 비벼놔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이드를 내면 안 되겠죠.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디스크 증상과 쉽게 혼동된다라는 점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서히 발생되는 부분이고, 엉덩방아 찧었던 결과로 생기는 트리거 포인트 2번에 영향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너무 힘들다, 그냥 딱 웨이트가 실리는 순간 통증이 딱 발생돼 가지고 앉지를 못해요.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사인의 차이가 있고 심톰에도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오늘 수요일 또 열심히 치료하시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치료가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엄청난 많은 고민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저도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예, 오늘 이 케이스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방향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상근육은 이상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세이크럼 토전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상근은 이제 세이크럼 움직임 로테이션과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토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 2번, 또 1번도 많이 발생해요. 트리거 포인트 1번이 발생해도 트리거 포인트 2번과 같은 통증 양상을 거의 흡사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 엉덩방아 찐 후에 이런 통증의 양상을 나타낸다면, 지금 대둔근의 트리거 포인트 통증 영역과 같은 이런 증상을 나타내냐면 적어도 트리거 포인트 1번과 2번 정도는 촉지할 수 있으시면 제일 좋죠. 강력한 부위가 됩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신규 선생님 한 분 오신 선생님도 제가 지금 일단은 트리거 포인트 참는 법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초년차 때, 그리고 이제 도수치료를 막 입문하셨을 때 이것을 잡아놔야지, 기본으로 깔아놓고 더 나은 테크닉을 거기에 이제 한층 쌓아가야지, 이런 지식 기반이 없으면 나중에 굉장히 통증 관리하는데 힘드세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그냥 책으로 보는 거하고 환자의 통증 양상하고 이거 구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촉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엉덩방아 찐 후에 엉덩이 통증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새벽인데, 저도 이제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이제 활기찬 하루 또 보내시고 또 즐기는 치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